형들 안녕? 솔직히 말해서 이 영상을 클릭한 것 자체가 이미 정답 아니냐? 지금 이거 보고 있는 형들 100이면 99는 아마 전 여친 생각하면서 혹은 지금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드는 그 여자 때문에 들어왔을 거야. 나머지 한 명은 그냥 알고리즘이 떠먹여줘서 눌러봤겠지. 근데 중요한 건 지금 형들 머릿속에 떠다니는 질문은 딱 하나라는 거야. 아, 도대체 어떻게 해야 걔가 날 미치도록 그리워하게 만들 수 있을까? 조금 더 현실적인 버전으로 가볼까? 걔가 날 찬 거 진짜 땅을 치고 후회하게 만들 방법 없나? 걔 인스타 볼 때마다 내 생각이 나서 속 쓰리게 만들 순 없나? 최소한 내 존재가 공기처럼 그냥 사라지진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치? 나도 그랬어. 나도 새벽 3시에 침대에 누워서 멀뚱멀뚱 천장만 보면서 걔도 지금 내 생각하고 있을까? 이딴 생각하면서 자존감 쪽쪽 빨려봤다고. 그땐 그게 무슨 낭만인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 돌아보면 그냥 한심한 시간 낭비였어. 형들, 우리가 왜 이런 생각에 빠지는지 알아? 간단해. 인간이니까. 그리고 남자니까. 한번 마음에 담았던 여자, 특히 내 자존심을 건드렸던 이별 앞에서는 그 미련이라는 게 아주 예술적으로 길어지잖아. 그게 사랑이든 빌어먹을 승부욕이든. 근데 여기서 진짜 웃기고 슬픈 포인트 하나만 짚고 가자. 형들 대부분은 진심으로 바랄 거야. 그녀가 어느 날, 아, 내가 미쳤었지. 걔가 날 이렇게 그리워하고 있구나. 보고 싶다. 다시 연락해볼까? 이렇게 되기를 꿈꾸잖아. 근데 현실은 정확히 정반대야. 형이 하루 종일 카톡 프로필 사진을 바꾸고 인스타 스토리에 철학적인 노래 가사 한 줄 올리고 굳이 헬스장에서 등 근육 보여주면서 땀에 젖은 셀카를 올린다고 치자. 여자는 그거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알아? 아, 쟤 또 혼자 영화 찍고 있네. 안쓰럽다. 이게 끝이야. 나도 그랬다니까. 아침에는 괜히 커피 사진 올리면서 이 지랄하고 저녁에는 혼자인 밤, 익숙해진 고독, 이딴 글귀나 쓰고. 병이었지, 병. 근데 그땐 진심이었어. 이거 보면 걔가 나를 다시 생각하겠지. 응, 안 해. 그게 바로 우리가 빠지는 최악의 함정이야. 형들, 우리가 뭔가를 해서 그녀가 우리를 그리워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착각이라고. 왜냐하면 진짜 그리워지는 사람은 그리워해달라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아니거든. 그냥 존재 자체가 묵직하게 남아서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는 사람이지. 그런 남자 있잖아. 말수도 적고 표현도 서툰데 이상하게 문득 떠오르면 괜히 가슴 한쪽이 아릿해지는 사람. 시간이 흐를수록 잊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선명해지는 사람. 그녀 인생에 무언가 결핍이 느껴질 때 자동 검색어처럼 떠오르는 사람. 형들, 우리가 되어야 할 인간상이 바로 그거야. 억지로 나 여기 있어, 나 좀 봐줘 라고 소리치는 남자가 아니라 그냥 존재만으로 아, 걔는 진짜 다른 애들이랑은 격이 달랐어. 이 소리를 듣게 만드는 놈 말이야. 근데 역설적이게도 그렇게 되려면 지금 당장 그녀에게 나를 기억시키려는 모든 노력을 때려치워야 돼. 그 노력을 시작하는 순간 형의 모든 행동은 자기 과시 혹은 구질구질한 미련으로 보이기 시작하거든. 얘 아직도 나한테서 못 벗어났구나. 이 생각이 드는 순간 끝이야. 그때부터 형은 그녀 인생에서 추억이 아니라 과거의 짐이 되는 거야. 이 말 들으니까 좀 빡칠 수도 있어. 아니, 그럼 우리 보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냐고? 맞아, 아무것도 하지 마. 근데 그냥 손 놓고 멍 때리라는 게 아니라 의미 있는 부재를 만들자는 거지. 형이 진짜로 멋있는 삶을 살기 시작하고 자기 일에 미치고 자기 몸을 조각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녀라는 단어가 형의 뇌에서 희미해질 때쯤, 그게 바로 역설적으로 그녀의 세상에 형의 존재감을 다시 새기는 시작점이야. 여자들은 미련 없는 남자를 더 궁금해하거든. 쟤는 왜 날 안 붙잡지? 쟤는 왜 아무렇지도 않지? 진짜 나를 다 잊은 건가? 그 의문이 드는 순간부터 그녀의 머릿속에 형은 다시 침투하기 시작해. 근데 중요한 건 그때 형은 이미 다른 길을 향해 멋지게 걸어가고 있어야 한다는 거야. 돌아오면 어떡하지? 이런 기대가 아니라 돌아와도 이제 네 자리는 없어. 이 마인드가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고. 왜냐면
진짜 끝까지 남는 놈은 기억나게 만든 사람이 아니라 기억할 수밖에 없게 만든 사람이거든.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그 얘기를 할 거야. 형이 어떻게 하면 얄팍한 기술이 아니라 압도적인 존재감을 쌓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여자에게 그리움이라는 감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할 수 있는지. 이건 스킬도 게임도 아니야. 그냥 형이라는 남자 자체가 더 단단하고 멋있어지는 과정일 뿐이야.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내가 진짜 큰 거 하나 터뜨릴 거야. 이거 하나만 깨달으면 형은 더 이상 걔가 날 기억할까 같은 고민 자체를 하지 않게 될 거야. 왜냐하면 그때쯤이면 그녀가 기억하든 말든 형은 이미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 있을 테니까.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 한번 누르고 구독 안 했으면 해놓고 알림 설정까지 딱 해놔. 이건 그냥 흔한 연애 콘텐츠가 아니라 형 인생에 필요한 회초리 같은 거니까. 가자, 형들. 오늘부터 우리가 기억에 남는 남자가 아니라 기억 속에 사는 남자가 되는 그 첫걸음을 떼는 날이다. 형들, 이제 진짜 본론으로 들어가 보자. 헤어진 지 얼마 안 됐든 아니면 시간이 꽤 흘렀든 간에 형들 머릿속엔 이 질문이 계속 맴돌고 있잖아. 왜 걔는 나를 기억 못하는 것 같지? 왜 나는 아직도 이렇게 죽을 것 같은데? 걔는 멀쩡해 보이지? 그리고 그 이유를 찾으려고 혼자 막 탐정이 돼. 내가 뭘 잘못했나? 걔가 원래 정기 없는 애였나? 아니면 내가 너무 매달려서 질려버린 건가? 온갖 분석을 다 하게 되지. 근데 형들, 진짜 중요한 포인트를 다들 놓치고 있어. 잘 들어봐. 사람이 누군가를 그리워하게 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뭔가를 대단하게 해줬기 때문이 아니야. 오히려 그 사람이 내 삶에서 채워주고 있던 무언가가 사라졌을 때 그 뻥 뚫린 빈자리가 주는 허전함이 형의 일상을 서서히 좀먹기 시작하는 거지. 인간의 뇌는 그렇게 설계되어 있어. 얻었을 때의 기쁨보다 잃었을 때의 상실감을 훨씬 더 크게 느끼도록. 쉽게 비유를 들어볼게. 형들 동네에 그냥 맨날 가던 허름한 국밥집이 하나 있었다고 쳐. 있을 땐 그 소중함을 몰라. 그냥 퇴근길에 당연히 들르는 곳이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폐업이라는 현수막이 떡하니 걸려봐. 그날부터 이상하게 그 뜨끈한 국물이 미치도록 생각나고 다른 아무리 비싼 레스토랑에 가도 그 맛이 안 나. 왜일까? 형이 그리워하는 건 단순히 국밥 한 그릇이 아니거든. 일에 치여 지친 몸을 이끌고 가 혼자 소주 한 잔 기울이면서 하루의 시름을 녹여내던 그 공간과 시간 그 자체를 그리워하는 거야. 사람도 정확히 똑같아. 누군가를 미치도록 그리워하게 되는 건 그 사람이 단순히 예쁘고 착했기 때문이 아니라고. 내 삶의 한 부분을 나조차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조용히 그리고 깊숙이 채워주던 존재였기 때문이야. 형이 힘들 때 아무 말 없이 등을 토닥여주던 그 손길. 형이 세상에서 제일 썰렁한 농담을 해도 유일하게 배를 잡고 웃어주던 그 목소리. 지친 몸으로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어두운 방을 밝혀주던 그 온기. 그런 것들이 송두리째 사라지니까 미치도록 허전한 거야. 나를 덮어주던 따뜻한 이불이 사라지니까 한겨울에 맨몸으로 세상에 내쫓긴 것처럼 시리고 아픈 거라고. 그렇다면 문제는 명확해졌지. 어떻게 해야 내가 그런 대체 불가능한 빈자리를 만드는 존재가 될 수 있느냐는 거야. 바로 여기서부터 대부분의 형들이 완전히 잘못된 길로 빠져들기 시작해. 그 빈자리를 다시 자기가 억지로 비집고 들어가려고 하거든. 계속 연락하고 SNS에 슬픈 노래 올리고 주변 친구들한테 걔 소식 물어보면서 나 여기 아직 있어, 나 아직 너 못 잊었어 라고 소리 지르지. 근데 그건 빈자리를 건강하게 채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소중했던 공간을 구질구질함이라는 쓰레기로 채워서 더럽히는 짓이야. 진짜 존재감은 말이 아니라 부재로 증명되는 거거든. 형의 침묵이 그녀에게 가장 큰 소음이 되게 만들어야 해. 자, 이제부터 약간 진지한 얘기 좀 하자. 형들한테 무슨 심리학 강의를 하려는 건 아니야. 나도 그런 거 딱 질색이거든. 근데 우리가 왜 헤어지고 나서 그렇게 바보 같은 행동을 하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돼. 일종의 인간 사용 설명서를 살짝 엿보는 거지.
거기서 나온 말 중에 그나마 형들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될 만한 게 딱 하나 있어. 이름은 좀 거창한데 애착 이론이라는 거야. 걱정 마. 1분 안에 요점만 딱 말해줄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혼자서는 살 수 없게 설계됐어. 누군가에게 기대고 연결되고 싶어 하는 본능이 뇌에 그냥 박혀 있다고. 어릴 땐 그게 엄마 아빠였고 크면서는 친구, 그리고 결국엔 연인으로 바뀌는 거지. 형이 연애할 때 걔한테 집착하고 문자 답장 1분만 늦어도 멘탈 터지고 일부러 다른 여자랑 있는 사진 스토리에 올리고 그거 다 형이 유독 찌질해서가 아니야. 그냥 형의 뇌가 생존을 위해서 그 여자한테 너무 많은 걸 의지하게 된 상태였던 거야. 문제는 이별이라는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사람들이 그 의존성을 표현하는 방식이 제각각이라는 거지. 크게 두 부류로 나뉘어. 첫 번째는 감정의 롤러코스터형.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왜 내 마음을 몰라줘? 하면서 폭주하거나 새벽마다 장문의 카톡을 보내면서 매달리는 스타일. 두 번째는 쿨가이 코스프레형. 그래, 잘 지내라. 난 혼자가 편해. 이렇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다 끊어내. 근데 밤마다 불 꺼놓고 걔 인스타 염탐하면서 새로 올라온 사진 속 남자 누군지 확대해보고 있지. 이 둘, 스타일은 정반대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똑같아. 둘 다 자기 내면이 불안정하다는 강력한 증거야. 왜냐고? 여자는 기댈 수 있는 남자를 원하지, 자기가 보살펴야 하는 남자를 원하는 게 아니거든. 형이 계속 연락하고 감정적으로 폭발하고 나 좀 봐줘라는 신호를 계속 보내면 그녀 입장에서는 딱 한 가지 생각밖에 안 들어. 아, 쟤는 나 없으면 무너지는구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네. 질리는 거야, 그냥. 반면에 진짜 안정적인 남자는 어떨까? 이별했다고 해서 무너지지도 억지로 상대를 붙잡지도 않아. 속으로는 당연히 아프지. 피가 나지. 근데 그걸 인생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묵묵히 자기 삶에 다시 집중해. 태풍이 불어도 뿌리 뽑히지 않는 든든한 나무처럼 말이야. 형들도 이제 그런 남자가 되어야 해. 그래야 진짜로 역설적이게도 그녀가 형을 그리워하기 시작해. 생각해봐. 형이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조용해졌어. 맨날 올리던 인스타 스토리도 뚝 끊겼고 카톡 프로필도 몇 주째 그대로야. 그냥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를 정도로 조용히 자기 할 거 하면서 잘 지내는 느낌이야. 그러면 그때부터 그녀는 생각이라는 걸 하게 돼. 어라? 쟤 요즘 뭐 하지? 어떻게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지? 혹시 나 없이 더 잘 지내는 건가?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형이 예전에 그녀에게 채워주던 그 무언가의 빈자리가 주는 허전함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야. 왜냐하면 형이 보여주던 불안정한 집착마저도 사실은 그녀의 자존감을 채워주던 하나의 역할이었거든. 근데 그 역할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으니까. 결론 나왔지? 사람은 자신에게 안정감을 주던 사람을 그리워한다. 그리고 그 안정감은 형 스스로가 먼저 안정적인 사람이 되었을 때만 줄 수 있는 거야. 불안정한 놈은 결국 질리게 되어 있어. 결국 이 얘기야, 형들. 어떻게 하면 걔가 나를 기억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 질문, 이제부터 머릿속에서 조금만 비틀어보자. 어떻게 하면 걔가 나와 함께 했던 그 느낌을 그리워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게 훨씬 더 본질을 꿰뚫는 질문이거든. 왜냐하면 인간의 뇌는, 특히 감정의 회로가 더 발달한 여자들은 사실 보다 느낌을 훨씬 더 선명하고 오래 기억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우리 기억은 흑백 다큐멘터리가 아니야. 모든 장면에 감정이라는 색깔이 칠해져 있는 유화에 가깝다고. 형이 작년 크리스마스에 뭘 했는지는 가물가물해도 그때 느꼈던 설렘이나 혹은 외로움 같은 감정은 훨씬 더 생생하게 남아있지 않냐. 똑같아. 그녀는 형이 사줬던 비싼 가방의 모델명은 잊어도 그 가방을 받았을 때 느꼈던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하는 그 감정은 절대 잊지 못해. 반대로 생각하면 형이 매일같이 사랑한다고 말했던 그 수많은 사실들보다 어느 날 형의 무심한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던 그 느낌이 훨씬 더 강력한 상처로 남는다는 뜻이기도 해.
이게 왜 중요하냐고. 형이 그 여자 옆에 있을 때 그녀에게 어떤 감정적 공간을 제공해준 사람이었는지가 전부이기 때문이야. 세상에 완벽한 남자, 잘생긴 남자, 돈 많은 남자 널렸어. 근데 그 수많은 남자들 앞에서 늘 긴장하고 잘 보이려고 애쓰고 스스로를 검열해야 했던 그녀가 유일하게 형 옆에서만큼은 아무런 가면을 쓰지 않고 온전히 자기 자신일 수 있었다면 그게 바로 형이 그녀의 세상에 대체 불가능한 감정적 안식처를 만들어줬다는 증거야. 형이 그 안식처 그 자체였을 땐 몰라.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형이 사라지잖아? 그때부터 그 텅 빈 공간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이 진짜 뼈에 사무치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그 공백에서 피어오르는 감정이 바로 지독한 그리움이라는 거지. 형들, 이건 절대 인위적인 조작으로 만들 수 있는 감정이 아니야. 카톡 일부러 늦게 읽고 인스타에 다른 여자랑 있는 척 사진 올리면서 유치한 심리전 거는 거? 제발 그만해. 그런 건 잠깐의 질투는 유발할 수 있어도 진짜 그리움은 1g도 못 만들어. 오히려 그녀 머릿속에 형은 찌질하고 미성숙한 놈으로 낙인이 찍힐 뿐이야. 그런 하수들이나 하는 짓 말고 형들이 진짜 원하는 건 이거잖아. 어느 날 걔가 멍하니 창밖을 보다가 혹은 새로운 남자를 만나 시시한 농담을 듣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치는 거. 아, 걔 옆에 있을 땐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었는데 나를 참 편하게 해줬는데. 이 감정은 어디서 나오냐고? 형이 그녀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판단하지 않고 받아들여줬던 모든 순간에서 나오는 거야. 사람들은 말이야, 잊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야. 잊지 못하는 느낌이 있는 거지. 그 느낌을 형이 줄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이 게임의 전부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형들이 집중해야 할 건 어떻게 하면 그녀의 기억에 남을까가 아니라 나는 누군가에게 어떤 느낌을 주는 사람이었는가, 이거라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앞으로도 계속 그런 가치 있는 느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는 거지. 그 감정이 진짜일수록 그녀의 그리움도 진짜가 되는 거야. 형들, 이건 진짜 중요한 얘기다. 요즘 시대가 남자다움이 뭔지 자꾸 헷갈리게 만들잖아. 울퉁불퉁한 근육질 몸매, 비싼 시계, 번쩍이는 외제차. 물론 그런 거 있으면 좋지. 누가 싫대. 근데 내가 진짜 남자 대 남자로서 진심으로 말할게. 이 모든 걸 다 합친 것보다 더 강력한 여자들 뇌리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문신처럼 새겨지는 남자다움이 딱 하나 있어. 바로 자기가 뱉은 말을 지키는 놈이야. 나중에 연락할게 이래놓고 함흥차사인 놈 말고 그 나중에가 진짜로 오는 놈. 요즘 세상에 그게 얼마나 희귀한 존재인지 형들은 잘 모를 거야. 세상은 말만 번지르르한 놈들로 넘쳐나거든. 내가 너 진짜 아낀다. 다음에 꼭 밥 한번 먹자. 무슨 일 있으면 꼭 말해. 오빠가 지켜줄게. 말은 참 달콤하고 쉽지. 근데 진짜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자기 일처럼 발벗고 나서주는 놈은 거의 없어. 그래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놈은 자동으로 대체 불가능한 남자가 되는 거야. 예를 한번 들어보자. 형이랑 썸을 타거나 만나는 여자가 툭 하고 이런 말을 던졌어. 아, 요즘 자전거가 고장나서 너무 불편해. 여기서 99%의 남자들은 이렇게 반응해. 진짜? 어디 거인데? 수리점에 한번 맡겨보지 그래? 이게 끝이야. 근데 형은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 그럼 이번 주말에 내가 공구 들고 한번 가볼게. 그리고 진짜로 주말에 편한 옷차림으로 공구 가방 들고 나타나서 땀 뻘뻘 흘려가면서 그 자전거를 고쳐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 형들, 그 장면 하나가 형이 사랑해라고 1000번 속삭인 것보다 훨씬 더 무겁고 훨씬 더 오래가. 왜인 줄 알아?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행동은 거짓말을 못하거든. 그 땀방울, 그 집중하는 눈빛,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는 의지. 그 모든 것이 나는 널 이만큼 신경 쓰고 있어 라는 가장 강력하고 진실된 메시지야. 그 순간 형은 그녀에게 그냥 호감 있는 남자가 아니라 내 삶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주는 믿을 수 있는 남자로 각인되는 거야.
그리고 형이 계속 그렇게 살잖아. 말하면 지키고, 도와준다 하면 진짜로 도와주고, 기다린다 하면 끝까지 기다려주고. 그럼 형은 그녀 인생에서 감정의 안전지대가 돼. 그리고 그게 바로 지독한 그리움의 씨앗이 되는 거지. 형이 떠난 후에 그녀가 다른 남자를 만나. 그놈은 마른 청산유수야. 하늘의 별도 따다 줄 것처럼 얘기하지. 근데 그녀의 마음속에선 자동 비교 필터가 작동하기 시작해. 근데 쟤는 말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네. 그때 그 사람은 말한 건 진짜 다 지켰었는데. 이렇게 비교가 쌓이면 쌓일수록 형의 존재감은 점점 더 커지고, 형이 주었던 그 단단한 안정감은 점점 더 날카로운 그리움으로 변해가는 거야. 그게 여자들한테 얼마나 강력한 감정인지 형들은 잘 몰라. 사람 마음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 단순해. 그냥 믿고 기댈 수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 절대 못 잊어. 왜? 그런 사람을 다시 만나는 게 로또 맞는 것보다 어렵다는 걸 살면서 깨닫게 되거든. 형들, 진짜 멋있는 남자는 입으로 사랑을 증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으로 신뢰를 쌓는 사람이야. 그리고 그 기억에 남는 행동 하나하나가 형을 절대 잊을 수 없는 남자로 만드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걸 명심해. 형들, 이건 진짜 찐이다. 잘 들어봐. 요즘 연애,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쇼가 너무 많아졌어.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 비싼 선물 인증샷, 럽스타그램 태그. 근데 진짜 무서운 건 그렇게 남들한테 자랑하는 순간들은 휘발유처럼 금방 날아가. 진짜 무서운 그리움은 남들은 전혀 모르지만 두 사람의 뼛속에만 새겨진 아주 사소한 순간들에서 시작돼. 그게 시간이 지나도 절대 썩지 않는 기억의 방부제가 되거든. 형이 뭐 수백만 원짜리 이벤트를 해줄 필요 없어. 그냥 어느 날 늦은 밤에 출출해서 같이 편의점 라면 끓여 먹다가 둘 다 똑같은 타이밍에 와 미쳤다 감탄하고 그 국물에 삼각김밥까지 말아먹으면서 야, 우리 인생 마지막 식사가 이거여도 괜찮을 것 같지 않냐? 이런 실없는 소리 하면서 배를 잡고 웃었던 기억. 그게 남아. 남들 눈엔 초라해 보일지 몰라도 그 순간의 완벽한 행복감은 두 사람만 아는 거잖아. 아니면 같이 영화 보다가 진짜 아무도 안 웃는 장면에서 둘만 똑같은 포인트에 빵 터졌던 경험. 그 이후로 TV에서 그 장면만 나오면 말 안 해도 서로를 쳐다보면서 피식 웃게 되는 거. 이게 바로 둘만의 코드가 생기는 거거든. 어떤 장면, 어떤 냄새, 어떤 단어가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을 소환하는 감정의 스위치가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형이랑 걔랑 길을 걷다가 우연히 하트 모양 나무잎을 본 거야. 다른 놈들이었으면 그냥 오 신기하네 하고 지나갔겠지. 근데 형은 그걸 주워서 씩 웃으면서 야 이거 봐라 나무집도 연애하는데 우리가 빠질 수 없지 이러면서 걔 지갑에 슬쩍 넣어줬어. 그게 뭐 대수냐 싶지? 근데 그런 게 진짜 무섭게 박히는 거야. 몇 년이 지나고 걔가 혼자 길을 걷다가 비슷한 모양의 나무잎만 봐도 그날의 공기, 형의 표정, 그 목소리까지 통째로 소환될 수밖에 없어. 아, 그때 그 사람 바로 이렇게. 이게 뭐냐면 형이 그녀의 세상 곳곳에 감정적 지뢰를 심어놓은 거야. 남들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사물 풍경, 말투가 그녀에게는 오직 형과 연결된 고유의 감정이 돼버리는 거지. 진짜 무서운 건 이런 코드들은 잊고 싶어도 잊히지가 않아. 왜? 너무나 일상적이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삶에 녹아들어 있으니까. 형이 억지로 연기해서 만든 게 아니라 함께 진심으로 웃고 공감하고 공유했던 살아있는 순간이니까. 형이 그런 기억의 조각들을 몇 개만 제대로 심어두잖아? 그럼 나중에 걔가 다른 놈이랑 연애를 하면서도 그 놈이랑 비슷한 상황을 겪었을 때 무조건 비교가 시작돼. 쟤는 반응도 없네. 그때 오빠는 저런 거 보면 진짜 재밌어 했는데. 그때 그 말투가 왜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나지? 그 순간부터 형은 그녀의 머릿속에서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현재를 침범하는 하나의 장면이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장면은 평생 사라지지 않아. 형들, 명심해. 사랑은 거창한 이벤트보다 사소한 디테일 속에서
훨씬 더 오래 살아남는다. 작고 유치하지만 둘만 아는 코드, 둘만 웃을 수 있는 포인트, 둘만 기억하는 그날의 온도. 그게 쌓이면 형은 그녀 인생에서 단순한 전남친이 아니라 그 시절 나만이 알고 있던 세계의 주인공이 되는 거야. 그리고 그 둘만의 세계가 사라졌을 때 그녀는 단순히 형이라는 사람 하나가 보고 싶은 게 아니야. 형과 함께 있을 때만 존재했던 그때 그 시절의 자기 자신마저 그리워하게 되는 거지. 그게 진짜 무서운 상실감이고 진짜 지독한 그리움이야. 그리고 그런 기억은 세상 어떤 남자로도 절대 대체가 안 돼. 왜냐하면 형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그 세계 전체였던 놈이니까. 형들, 이건 좀 아이러니하게 들릴 수 있는데 진짜 중요한 얘기야. 사람은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려고 할수록 더 멀어지고 오히려 적당한 거리를 둘 때 더 강력하게 끌어당겨져. 연애에서도 이건 과학이야. 너무 가까이서 상대의 모든 걸 알려고 하고 모든 시간을 함께 하려고 숨 막히게 구는 순간 그건 사랑이 아니라 감시로 느껴지기 시작해. 물론 형들 마음이 어떤지 나도 알아. 걔가 친구들이랑 1박 2일로 여행이라도 간다고 하면 속으로는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지. 거기 남자들은 없겠지? 혹시 술 마시다가 이상한 놈이랑 엮이는 거 아니야? 그래서 자꾸만 확인하고 싶어져. 밥은 먹었는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왜 내 카톡을 읽고 답장이 없는지. 그래서 5분 간격으로 카톡 보내고 걔가 올리지도 않은 인스타 스토리를 새로 고침하면서 마음 졸이는 거야. 근데 형들,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 역효과를 낳는지 진짜 알아야 돼. 형이 그렇게 연락에 집착할수록 그녀는 점점 형으로부터 심리적으로 도망치고 싶어져. 왜? 자신의 삶에 대한 자유가 없다고 느끼거든. 그리고 형이 주는 그 모든 관심이 사랑이 아니라 통제라고 느끼기 시작하는 순간 관계는 끝을 향해 달려가는 거야. 형들이 진짜로 그녀를 위한다면 그녀만의 시간과 공간을 온전히 존중해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 이게 바로 미성숙한 남자애와 성숙한 남자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야. 말로 사랑해 100번 외치는 것보다 그녀의 자유를 믿고 지켜봐주는 그 행동 하나가 훨씬 더 깊은 신뢰를 만들어낸다고. 구체적인 예를 들어줄게. 그녀가 친구들이랑 제주도로 여행을 간다고 하자. 99%의 찌질한 남자들은 하루에 카톡을 20번씩 보내겠지. 지금 뭐해? 밥은 먹었어? 어디야? 사진 보내줘. 밤에 위험하니까 일찍 들어가. 이딴 거. 근데 형은 딱 한 줄만. 밤에 조용히 보내는 거야.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와. 운전 조심하고 재밌게 놀아. 끝. 그게 끝이야. 그 짧은 한 줄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 나는 너를 믿고 있고 너의 자유로운 시간을 존중하며 그 안에서도 변함없이 너를 생각하고 있다는 가장 완벽한 메시지. 이게 바로 존중과 여유와 사랑을 동시에 담은 멘트라고. 그럼 그녀는 뭐라고 생각할까? 얜 왜 이렇게 쿨하지? 다른 남자애들은 다 귀찮게 굴었는데 이 사람은 뭔가 다르네. 그때부터 형은 그녀의 머릿속에서 나를 가둬두는 남자가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풀어주면서도 든든하게 내 뒤를 지켜봐주는 남자로 남게 돼. 그리고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 왜냐하면 대부분의 남자들은 자기 안의 불안함을 이기지 못해서 여자에게 집착하거든. 근데 형은 달라. 그 불안함을 스스로 잠재우고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믿음을 주는 사람이야. 그런 남자는 절대 잊히지 않아. 왜냐고? 그녀는 앞으로 살면서 누굴 만나든 자기만의 공간을 존중하지 않고 뺏으려 드는 남자들을 반드시 겪게 될 거거든. 바로 그때 형이 떠오르는 거야. 아, 그 사람은 안 그랬는데, 그 사람은 내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해 줬는데, 그 사람은 내가 자기 옆에 없을 때조차도 나를 믿어줬는데. 그리고 그리움은 바로 거기서부터 피어나는 거야. 형이 존중의 의미로 자리를 비워줬는데 그 빈자리가 너무나 따뜻하고 편안했기 때문에 그녀가 스스로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고 싶어지는 거지. 그게 진짜 관계의 힘이고 형이 만들어낸 존재감의 깊이야. 형들, 명심해. 사랑은 숨막히게 조여서 붙잡는 게 아니라
편안하게 놓아줄 때 오히려 더 곁에 머무는 거야. 그리고 그 편안함이 사라졌을 때 비로소 진짜 그리움이 되는 거지. 형들, 이거 진짜 레벨이 다른 얘기다. 그리고 우리 남자들 대부분이 여기서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러. 여자친구가 회사에서 있었던 일, 친구랑 다툰 얘기, 뭔가 힘들고 짜증나는 일을 털어놓잖아? 그럼 우리 뇌는 0.1초 만에 전투 모드로 돌입해. 문제 분석, 원인 파악, 해결책 도출, 최적의 솔루션 제공. 마치 내가 그녀 인생의 해결사가 되어야 한다는 사명감에 불타오르지. 그래서 바로 이렇게 말하잖아. 그건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봐. 그런 애들은 그냥 신경 쓰지 마. 아니 왜 그걸로 스트레스를 받아? 바보같이. 형,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최선이야. 도와주려고,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한 말이지. 근데 그 순간 그녀 머릿속에서는 아, 또 내 말 귀찮아 하는구나. 지금 내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네. 결국 또 나 혼자 이 감정을 감당해야 하는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마음의 셔터를 그냥 내려버린다고. 여자들은 대부분 해결책을 원해서 말하는 게 아니야. 자기 편을 원해서, 공감을 원해서 말하는 거야. 자기 얘기를 진짜로 들어주고 판단하지 않고 그 마음에 잠시 함께 머물러주는 사람, 그걸 원하는 거라고. 우리가 진짜 배워야 할 건 듣는 법이 아니라 들어주는 법이야. 그냥 고개만 끄덕이는 신용이 아니라 그 상황 속 그녀의 감정을 함께 느끼려고 노력하는 그 진심 어린 태도. 똑같은 상황을 다시 그려보자. 그녀가 퇴근하고 와서 지친 목소리로 말하는 거야. 오늘 우리 팀장 진짜 최악이었어. 나한테만 뭐라 하더라니까. 예전에 우리라면 바로 해결책 모드로 들어갔겠지. 아니 그럼 한마디 하지 그랬어. 무시해, 그런 사람은. 근데 지금부터 형은 하던 거 다 멈추고 핸드폰 내려놓고 그녀를 딱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와, 그 얘기만 들어도 숨 막힌다. 하루 종일 그런 분위기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어. 진짜 고생 많았다. 딱 이 한마디. 그거면 충분해. 형이 무슨 대단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냥 그 감정의 폭풍우 속으로 같이 들어가 준 거야. 혼자 비 맞게 두지 않고 말없이 우산을 씌워준 거라고. 그 느낌, 그게 그녀한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위로야. 형이 그런 남자가 되잖아? 그럼 그녀는 어느 순간부터 힘든 일이 생기면 자동으로 형을 떠올리게 돼. 이 얘기 누구한테 하지? 아, 걔한테 말하면 걔는 내 맘 알아줄 텐데. 그럼 형은 그녀 인생에서 그냥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알아주는 유일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리고 사람은 말이야, 문제를 해결해준 사람보다 자기 감정을 온전히 이해해줬던 사람을 훨씬 더 지독하게, 그리고 훨씬 더 오래 기억해. 왜? 문제는 상황이 지나면 해결되지만 그때 받았던 위로의 감정은 평생 남거든. 형이 떠난 후에도 그녀가 인생의 힘든 순간을 마주할 때마다 그녀의 마음속 가장 안전했던 대화 공간, 바로 형의 자리가 텅 비어 있다는 걸 사무치게 느끼게 될 거야. 그게 바로 말없이 위로가 되는 존재의 힘이고, 그게 곧 그리움의 가장 깊은 뿌리가 되는 거야. 형들, 이건 약간 기술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들으면 다들 아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게 될 거야. 남자는 절대 처음부터 모든 패를 다 보여주면 안 돼. 특히 연애 초반이나 관계가 막 무르익기 시작하는 그 찰나에는 적당한 미지의 영역이 반드시 있어야 돼. 그게 바로 여자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형이라는 늪에 발을 담그게 되는 공간이거든. 솔직히 우리 남자들 진짜 마음에 드는 여자 생기면 어떻게든 내 모든 걸 다 보여줘서 마음을 얻으려고 하잖아. 나 이런 것도 할 줄 알아. 나 어릴 땐 이랬어. 내 최종 꿈은 이거고 나는 이런 가치관으로 살아왔어. 거의 뭐 자기속에서 한 편을 읊어주지. 형도 그랬지? 그래야 내 진심을 알아주고 마음을 빨리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거야. 근데 아니야. 사람 마음은 다 보여주는 순간부터 흥미가 떨어지게 설계되어 있어. 형, 아무리 재밌다는 영화도 친구가 옆에서 결말까지 다 스포해버리면 김새지 않냐? 연애도 똑같아. 이 남자는 다음 장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이 궁금증, 이 기대감이 있어야 그 여자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다음 페이지를 넘기고 싶어 한다니까. 예를 들어볼게. 형이 평소에 주말마다 혼자 등산 가는 취미가 있다고 치자. 그녀가 묻는 거야. 오빠는 주말에 보통 뭐 해? 이때 대부분의 남자들은 신나서 다 말해. 아, 나 등산 좋아해서. 북한산 자주 가는데 정상에서 먹는 컵라면이 진짜 끝내주거든. 근데 형은 이제부터 딱 이 정도만 얘기하고 마는 거야. 아, 그냥 혼자 산 가는 거 좋아해서. 요즘은 좀 조용히 걷는 게 좋더라고. 그럼 100% 되물어. 왜 혼자 가? 무섭지 않아? 어디 산 가는데? 막 캐묻기 시작하지. 그때 형은 그냥 피식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말로 설명하면 재미없어. 다음에 기회 되면 같이 가자. 이렇게 슬쩍 흘리는 거지.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형이라는 사람은 그냥 등산 좋아하는 남자가 아니라 알고 싶은 스토리가 있는 남자로 바뀌게 돼.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줄 알고 뭔가 자기만의 깊은 세상에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지.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야. 왜냐하면 대부분의 남자들은 자기 감정, 과거, 취미, 목표까지 전부 오픈북처럼 탈탈 털어놓거든. 그럼 처음엔 와, 오빠 진짜 솔직하다 할 수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아, 이제 더 이상 궁금할 게 없네. 이런 식으로 온도가 식어버려. 형은 그런 남자들과는 달라야 해. 한 번에 다 읽히는 소설책이 아니라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다음 내용이 더 궁금해지는 대하소설 같은 남자가 되어야 한다고. 이건 단순히 쿨한 척, 밀당을 하라는 게 아니야. 형이 진짜 자기 삶을 충실하게 꽉 채워서 살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그녀가 없어도 형의 세상은 이미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었고, 그녀는 그 멋진 세상에 초대되는 느낌을 받는 거야. 그리고 중요한 건 그런 책은 한 번 다 읽어도 나중에 다시 펼쳐보고 싶어진다는 거지. 너무 다 보여주려고 애쓰지 마. 형만의 세계는 천천히 그녀가 궁금해할 만큼만 조금씩 소개해줘도 절대 늦지 않아. 그게 바로 기억에 지독하게 오래 남는 놈들의 방식이야. 형들, 요즘 세상에서 제일 희귀하고 그래서 제일 가치 있는 남자 스타일이 뭔지 알아? 바로 화 안 내는 놈. 아니, 화를 못 내는 호구 같은 놈 말고 어떤 족 같은 상황이 닥쳐도 쉽게 흔들리지 않고 불평불만부터 쏟아내는 대신 조용히 상황을 정리하는 사람. 이거 말이 쉽지. 요즘같이 사방에서 감정을 건드려대는 세상에서 그 평온함을 유지하는 거 진짜 초능력에 가까워. 근데 그게 바로 형의 존재감을 미친 듯이 폭발시키는 포인트야. 왜냐고? 요즘 남자들 대부분이 자기 감정한테 질질 끌려다니거든. 여자친구 연락 좀 늦게 오면 바로 폰만 쳐다보면서 찌질하게 티내고, 데이트 계획이 조금만 틀어져도 얼굴에 짜증부터 드러내고, 회사에서 일 좀 안 풀리면 세상 다 끝난 것처럼 한숨 쉬면서 아, 부터 나오지. 근데 형이 그 모든 상황에서 완전히 다르게 반응한다고 생각해봐. 형은 그 순간 바로 불타는 집 안에서 혼자 유유히 차 한 잔 마시는 놈이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압도적인 평온함에 여자들이 뭘 느끼는 줄 알아? 아, 이 사람 옆에 있으면 내 인생이 아무리 흔들려도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해져. 예를 한번 제대로 들어볼까? 여자친구랑 기념일이라서 완벽하게 데이트 계획을 짜놨어. 근데 갑자기 하늘에 구멍 뚫린 것처럼 비가 쏟아지는 거야. 길은 막히고 예약해둔 야외 레스토랑은 당연히 날아갔고 모든 게 다 꼬였어. 평범한 남자라면 여기서부터 표정이 썩어 들어가. 아, 진짜 이 날씨 뭐냐. 괜히 나왔네. 짜증나. 이 한마디로 분위기는 와장창 깨지고 여자 표정도 같이 굳어지지. 근데 형은 딱 그 상황에서 창밖을 보면서 피식 웃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말해. 야, 이거 완전 영화인데? 덕분에 우리 오늘 더 오래 붙어있게 생겼다. 비 핑계 삼아서 저기 보이는 카페 들어가서 아무 얘기나 하면서 시간 때우자. 끝. 형의 그 여유 있는 미소, 계획이 다 틀어져도 전혀 불안해하지 않는 그 태도. 그게 여자한테는 단순한 긍정으로 보이는 게 아니야. 내 인생에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이 사람은 중심을 잃고 날아가진 않겠구나 하는 거대한 믿음을 주는 거라고. 이게 그냥 멘탈이 좋은 걸 넘어서서
존재 자체가 안정감을 주는 남자라는 증거야. 그리고 그런 사람은 절대 잊히지 않아. 왜냐하면 여자도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파도를 만나거든. 사람들한테 지치고 사회생활에 상처받고 자존감이 무너지는 날들. 그때 과연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를까? 같이 비를 쫄딱 맞아도 짜증 한 번 안 내고 오히려 웃어줬던 그 사람. 일이 다 틀어져도 괜찮아, 이럴 때도 있는 거지라며 어깨를 다독여줬던 그 사람. 내 감정의 폭풍 속에서 거대한 닷처럼 중심을 잡아주던 바로 그 사람. 형이 그 사람이었다면 그 기억은 그녀의 인생의 거대한 버팀목처럼 박히게 돼. 그리고 그 버팀목이 사라졌을 때 비로소 진짜 그리움이 시작되는 거야. 형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오직 형만이 선택할 수 있어. 그게 진짜 강한 사람의 태도야. 어차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환경이나 상황에 휘둘리는 대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 바로 내 태도와 행동에만 집중하는 거. 그게 바로 형이 그렇게 단단하게 조용히 자기 중심을 잡고 살아가면 언젠가 누군가가 거센 바람에 흔들릴 때 형은 거대한 산처럼 기억될 거야. 그 중심이 그녀의 인생에 꼭 필요한 존재감으로 박히는 거지. 그리고 그게 바로 형이 남기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진짜 여운이라는 거다. 형들,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었던 착각이 하나 있어. 남자는 울면 안 된다. 남자는 약해 보이면 끝이다. 근데 그건 그냥 낡아빠진 옛날 얘기야. 구시대의 유물이라고. 요즘 세상에서 진짜 멋있는 남자는 감정을 무작정 숨기는 깡통 로봇 같은 남자가 아니라 자기 감정을 스스로 이해하고 컨트롤할 줄 아는 남자야. 그리고 진짜 강한 놈은 때로는 그 감정의 가장 부드러운 속살을 믿는 사람에게 조심스럽게 드러낼 줄 아는 놈이다. 우리가 무조건 쿨한 척, 아무렇지 않은 척 하잖아. 그건 강한 게 아니야. 그냥 자기 마음으로부터 도망치는 거지. 문제를 이겨내는 게 아니라 못 본 척 외면하는 거라고. 그리고 여자들은 귀신같이 그거 다 알아. 형이 억지로 웃고 있는지, 속으로는 문드러지고 있으면서 괜히 센 척 장난치고 있는지 그 미세한 떨림까지 다 느낀다고. 그런데도 형이 계속 가면을 쓰고 있으면 그녀는 형이라는 사람의 겉모습, 그 표면만 빙빙 맴돌다 끝나는 거야. 형이라는 사람의 진짜 깊이는 영원히 감춰진 채로. 그러니까 당연히 관계도 얕아질 수밖에 없어. 그러다 어느 순간 무난하긴 한데 뭔가 텅 빈 것 같은 연결되지 않은 느낌으로 끝나버리는 거지. 근데 어느 조용한 밤 둘이 차 안에서 아무 말 없이 음악만 듣고 있다가 형이 툭 하고 이렇게 말해보는 거야. 나 사실 어릴 때 우리 집이 좀 많이 힘들었어. 그래서 지금도 돈 얘기 나오면 나도 모르게 좀 예민해지더라. 그 한마디가 형을 그녀의 눈에 그냥 만나는 남자가 아니라 자기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방을 열어 보여준 단 한 사람으로 바꿔버린다. 여기서 핵심은 불쌍하게 동정표를 얻으려고 징징대는 게 아니야. 진심으로 내 세계의 일부를 공유하려는 태도야. 나 이런 아픔도 있었어. 근데 나 지금은 그거 다 껴안고 단단하게 살아가고 있어. 이 느낌. 이게 있어야 그녀도 비로소 형에게 자기의 가장 깊은 얘기를 꺼내놓게 돼. 왜? 사람은 상대방이 먼저 마음을 열어줄 때만 진짜 자기 마음을 열 수 있는 용기를 얻거든. 형이 먼저 용기를 내주면 그녀도 스스로에게 허락을 하게 되는 거야. 아, 이 사람한테는 내 이런 모습까지 보여줘도 되겠다. 그리고 그때부터 형은 그녀 인생에서 그냥 멋있고 재밌는 남자가 아니라 내 모든 감정을 가장 편안하게 꺼내놓을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으로 기억되는 거야. 이게 진짜 치명적인 존재감이야.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인생에서 한두 명 만날까 말까 하거든. 형이 감정을 드러낸다는 건 형이 나약하고 무너졌다는 증거가 아니야. 오히려 형이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전부 받아들이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야. 실패했던 기억, 상처받았던 마음, 두려웠던 순간들, 그 모든 걸 형은 도망치지 않고 그냥 껴안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 그 진정성이 여자 마음 가장 깊숙한 곳에 퍽 하고 박히는 거라고. 그리고 그 기억은 절대 휘발되지 않아.
형이 떠난 뒤에도 그녀는 문득문득 그날 밤의 순간을 떠올리게 돼. 그 사람, 나한테 그런 얘기까지 해줬었는데 그때 그 표정, 그때 그 목소리가 왜 이렇게 선명하지? 형은 이제 그녀에게 그냥 웃기고 잘생기고 착한 남자가 아니야.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그걸 모두 안고 살아가는 입체적인 사람이 된 거야. 그게 바로 기억의 밀도를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형들, 가끔은 울어도 돼. 가끔은 힘들다고 말해도 돼. 가끔은 나도 무섭다고 털어놔도 된다고. 그게 약한 게 아니라 진짜 강한 거야. 그리고 그 솔직함이 형을 그녀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다. 형들, 이건 진짜 연애를 넘어서 인생 얘기다. 형이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사라졌을 때 그녀가 단순히 남자친구 하나를 잃은 게 아니라 하나의 완벽했던 세계를 잃었다고 느끼게 만드는 방법. 그게 과연 뭘까? 정답은 바로 형이 평소에 자기 삶을 얼마나 밀도 있게, 얼마나 꽉 채워서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어. 우리 남자들, 연애 시작하면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자기 삶의 중심축을 통째로 상대방에게 옮겨버리는 거야. 내 시간, 내 취미, 내 인간관계, 내 루틴, 전부 다 그녀에게 맞춰서 재편성하지. 처음엔 그게 사랑이라고 믿어. 난 널 위해 뭐든지 할 수 있어. 너만 있으면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이런 느낌. 근데 어느 순간 형이라는 사람의 고유한 세계가 통째로 사라져버려. 형 혼자 있는 시간은 그냥 껍데기야. 할 것도 없고 갈 곳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어. 마치 그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되어버리는 거지. 그럼 그런 형이 떠났을 때 그녀는 과연 뭘 잃은 걸까? 그냥 나만 바라보던 남자 하나 잃은 거야. 그리고 미안하지만 그런 남자는 금방 잊혀.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는 더 이상 탐험하고 싶고 엿보고 싶은 매력적인 세계가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형이 완전히 다르게 살아간다고 상상해봐. 주말마다 혼자 조용히 악기 연습을 하고 시간 날 때마다 바리스타 자격증 수업을 듣고 틈틈이 유기견 보호소에 가서 봉사활동도 해. 퇴근하고 나서는 헬스장 가서 자기 관리 빡세게 하고 그 와중에도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되겠다는 목표를 향해서 묵묵히 달려가고 있어. 그럼 형은 그냥 남자친구가 아니야. 스스로 빛을 내는 하나의 우주가 돼버리는 거야. 그리고 그 멋진 우주에 잠시 초대되었던 그녀는 형이 사라졌을 때 단순히 외로운 게 아니야. 그 경이롭고 다채로웠던 우주 전체가 통째로 그리워지기 시작하는 거지. 형이 무심하게 툭 던지는 한마디. 요즘 기타 배우는데 와, 내 손가락이 이렇게 말 안 듣는지 처음 알았어. 근데 그 과정이 은근히 재밌더라. 그냥 한 줄 던졌을 뿐인데 그녀는 자동으로 상상하게 돼. 어두운 방에서 혼자 기타 코드 잡으면서 집중하는 형의 모습, 뭔가에 깊이 몰입한 그 진지한 눈빛,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감탄이 우러나와. 아, 이 사람은 참 멋있게 사는구나. 형이 그런 사람이라면 그녀는 단순히 형이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야. 형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그 삶의 분위기, 그 건강한 에너지, 그 선한 영향력에 압도당하는 거야. 그리고 형이 없어진 그날, 그녀의 삶에서는 단순히 대화 상대 하나가 사라진 게 아니야. 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던 영감의 원천이 사라졌다는 지독한 상실감을 느끼게 돼. 형들, 진짜 중요한 건 연애가 잘 되기 위해서 멋있는 척을 하는 게 아니라고. 그냥 원래부터 자기 삶이 꽉 차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런 남자는 누가 곁에 있든 없든 그 멋짐의 총량이 변하지 않아. 그리고 그 사람을 생각할 때 함께 떠오르는 장면들이 너무나도 많아. 땀 흘리며 운동하던 모습, 새로운 책을 보며 눈을 반짝이던 모습, 밤늦게 자기만의 목표를 위해 무언가를 계획하던 모습. 형이 없어진 그 순간부터 그 모든 장면들이 몽타주처럼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 그리고 깨닫게 되지. 이런 다채로운 매력을 가진 사람은 다른 어떤 누구에게서도 다시는 느낄 수 없다는 걸. 그래서 형이 진짜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지금 당장 시작해. 형의 삶을 누구나 동경할 만한 색깔 있는 세계로 만들어.
그 세계 안에 잠시 머물렀던 사람은 절대 형을 쉽게 잊지 못할 거야. 형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그녀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줬던 남자, 그녀가 잃어버린 우주 그 자체가 되는 거거든. 그건 그냥 사랑이라는 감정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지독한 여운이야. 형들, 이거 진짜 중요한 포인트야. 많은 남자들이 연애에서 자꾸만 안정감과 편안함만 추구하려고 하거든. 물론 편안함 중요하지. 근데 오직 편안함만 있는 관계는 마치 간이 하나도 안 된 밍밍한 백숙 같아. 처음엔 담백해서 좋지만 계속 먹다 보면 어느 순간 물리고 지루해져. 그리고 관계가 지루해지는 그 순간부터 모든 기억과 감정과 여운은 서서히 빛을 잃고 사라지기 시작해. 그럼 반대로 어떤 관계가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고 선명하게 남을까? 바로 감정의 스펙트럼이 넓었던 관계야. 함께 미친 듯이 웃고, 함께 심장이 터질 것처럼 두근거리고, 함께 아무 말 없이 멍 때리고, 때로는 함께 무서워하고, 함께 조용히 울컥하는 순간까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다양한 감정의 파도를 함께 통과한 사이, 이런 관계는 절대 쉽게 잊히지 않아. 뇌에 아주 깊은 자국을 남기거든. 형이랑 그녀가 언제나 똑같은 영화 보고 똑같은 카페 가고 어제 했던 얘기 오늘 또 반복하는 사이였다면 그건 그냥 좋았던 사람으로 끝나. 근데 어느 날 형이 갑자기 아무 예고도 없이 말하는 거야. 이번 주말에 나랑 같이 도시락 하나 싸서 아무도 모르는 대로 훌쩍 떠나볼래? 내비게이션 끄고 그냥 발길 닿는 대로. 그녀는 처음엔 당황하겠지. 갑자기? 무슨 계획도 없이. 근데 막상 도착해서 처음 보는 풍경 앞에서 시원한 바람 맞으며 같이 싼 도시락 먹고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앉아 노을을 보고 있으면 그녀 마음속에 강렬한 무언가가 남아. 아, 이 순간 평생 기억날 것 같아. 아니면 같이 일부러 돈 내고 공포체험관 같은 데 들어가서 둘 다 소리 지르면서 튀어오르고 그 뒤로 서로 겁쟁이라고 놀리면서 한동안 그 얘기로 계속 웃게 되는 기억. 비 오는 날엔 야, 우리 그냥 이 비 맞으면서 한번 걸어볼까? 같은 아주 작은 일탈의 순간들. 그게 전부 다 그녀의 평온했던 감정의 호수에 형이 던지는 예쁜 돌멩이들이야. 그리고 그 돌멩이가 만들어낸 파동, 그 장면들이 쌓이면 형은 그녀에게 그냥 착하고 좋은 남자가 아니라 내 인생의 감정을 다채롭게 느끼게 해줬던 유일한 사람으로 남게 돼. 형이랑 같이 있으면 하루하루가 어제와 같지 않았던 사람.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몰라 살짝 긴장되지만 그게 항상 기분 좋은 설렘이었던 사람. 이게 진짜 무서운 존재감이야.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잊고 싶어도 잊을 수가 없거든. 그 사람과 함께 했던 순간들은 너무나 입체적이고 너무나 생생해서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온몸의 세포가 기억하는 경험으로 남아버리니까. 형들, 연애라는 게 말이야. 마냥 좋은 시간만 보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서로의 인생이라는 무대 안에서 다양한 감정이라는 조명을 함께 켜보는 과정이라고. 그래서 형이랑 같이 있었던 시간이 때로는 코미디 같고 때로는 멜로 같고 어쩔 땐 살짝 스릴러 같았지만 결국엔 너무나 따뜻하고 아름다웠던 한 편의 영화로 남는 거야. 그리고 시간이 흘러 형이 더 이상 그녀 곁에 없을 때 그녀는 그냥 보고 싶다가 아니라 그때 그 감정들이 그리워 이렇게 느끼게 돼. 형이 떠난 자리에 단순한 사람의 형체가 아니라 한 편의 영화처럼 끝없이 펼쳐지는 감정의 파노라마가 남아있는 거지. 그런 사람은 세상 어떤 남자가 와도 절대 대체하지 못해. 왜냐하면 그건 영이나 기술이 아니라 두 사람이 진심으로 함께 겪어온 시간 속에서만 나올 수 있는 유일무이한 결과물이니까. 형들, 이게 진짜 핵심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온 모든 얘기들, 행동의 무게, 공감의 깊이, 존중의 거리, 감정의 파동, 그 모든 걸 단단하게 묶어주고 그 모든 것의 의미를 완성시키는 마지막 뿌리가 하나 있어. 바로 신뢰야.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댈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남자. 그게 바로 한 여자의 기억 속에서 가장 오래 그리고 가장 깊이 남는 남자지. 잘 들어봐. 세상엔 말 잘하는 놈들 진짜 널리고 널렸어.
무슨 일 있으면 오빠한테 다 말해. 내가 널 지켜줄게. 나는 언제든 네 편이야. 근데 진짜 그녀 인생에 문제가 터졌을 때 그 뱉은 말을 지킨 놈이 과연 몇이나 될까? 대부분은 썰물처럼 빠져나간다. 모르는 척 연락을 피하거나 아 그건 네가 좀 참지 그랬어 하면서 오히려 그녀 탓을 하거나 지금 나도 바빠서 하면서 자기 얘기로 돌려버리지. 그래서 여자들은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고 있어도 속으로는 끊임없이 저울질해. 이 사람 내가 진짜 내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보여줘도 될 만큼 믿을 수 있는 사람일까? 형이 진짜 멋진 사람이 되고 싶다면 입으로 멋진 말을 할 필요가 없어. 그냥 한결같이 그 자리에 있어주면 돼. 화려하게 뭔가를 해결해주는 해결사가 아니라 그녀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날에도 유일하게 무너지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등대 같은 사람. 그게 진짜라고. 걔가 회사에서 잘리고 시험에서 떨어지고 인생이 완전히 꼬여서 엉엉 울면서 전화하잖아. 그때 형은 그냥 이렇게만 말해주면 돼. 지금 당장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도 괜찮아. 필요하면 말해. 내가 뭔가 해줄 수 있는 거라면 언제든 할게. 그냥 난 여기 있어. 딱 이 한 줄. 화려하지도 멋지지도 않지. 근데 이게 그녀한테는 폭풍우 치는 인생 한가운데서 발견한 단단한 지붕처럼 느껴진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벌벌 떨고 있는데 말없이 다가와서 어깨를 감싸주는 담요 한 장. 그게 바로 형인 거야. 이게 차곡차곡 쌓이면 그녀의 마음속엔 절대 깨지지 않는 공식 하나가 만들어져. 세상 모두가 나를 비난해도 이 사람만큼은 내 편이 되어줄 거야. 내가 가장 꼴사납게 망가져도 이 사람은 도망가지 않을 거야. 그리고 이런 절대적인 신뢰의 감정은 세상 어디 가서도 돈 주고 못 구해. 진짜 귀한 감정이라고. 그래서 형이 사라진 그 순간 그녀의 세상 한쪽에는 진공 상태 같은 공허함이 생겨. 다른 놈들이 아무리 달콤한 말로 그 자리를 채우려고 해도 그건 전부 다 소음일 뿐이야. 왜냐하면 그녀는 이미 뼛속까지 알고 있거든. 진짜 믿을 수 있었던 사람은 내 인생에 딱 한 사람, 이 사람이었구나. 형은 그녀 인생에서 단순한 전남친이 아니었어. 그녀가 흔들릴 때마다 기댈 수 있었던 버팀목이었고, 모두가 잠든 깊은 밤에 유일하게 불 켜져 있던 창문이었고, 아무 말 없이 등을 토닥여주던 단 하나의 피난처였어. 그게 얼마나 거대한 존재감이냐고. 형들, 이건 돈으로도 말로도 외모로도 절대 살 수 없어. 그냥 형이 평소에 조용히 묵묵히 꾸준하게 행동으로만 쌓아 올릴 수 있는 성벽 같은 거야. 지금 당장은 안 찾아도 어느 날 인생의 불안이 파도처럼 몰려올 때 그녀의 무의식이 가장 먼저 검색하는 이름. 그게 바로 신뢰라는 감정의 끝판왕이야. 형이 그 사람이었다면 그녀는 형을 그냥 과거의 한 사람으로 절대 정리하지 못해. 왜? 세월이 흘러 또 다른 고민이 생길 때마다 그녀 머릿속에선 이런 질문이 계속 떠오를 거거든. 그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 사람은 뭐라고 말해줬을까? 형은 비록 그녀 곁에 없어도 형의 존재는 그녀 마음속에서 가장 현명한 조언자처럼 계속 살아 숨쉬는 거야. 그게 바로 진짜 그리움의 정체고 세상 그 누구로도 절대 대체되지 않는 자리라는 거지. 형들,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네. 지금까지 꽤 길게, 그리고 꽤나 솔직하게, 어쩌면 형들 속을 후벼 파는 얘기까지 했지. 아마 중간중간 와씨, 이거 완전 내 얘긴데? 하면서 고개를 끄덕인 형들도 있었을 거고 속으로 좀 뜨끔했던 부분도 분명 있었을 거야. 근데 그게 당연한 거야. 왜냐하면 우리 다 한 번쯤은 누군가의 기억 속에 미치도록 남고 싶었던 놈들이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모든 이야기의 진짜 핵심은 딱 하나야. 잘 들어. 그녀가 널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그녀가 기억하든 말든 상관없이 스스로 멋진 삶을 사는 거니 진짜 목적이다. 이 미세한 차이가 들리냐? 전자는 집착이고 후자는 존재감이야. 형이 진짜 괜찮은 삶을 살고 자기만의 단단한 세계를 가지고
감정의 폭도 깊고 스스로의 마음을 다룰 줄 알고 누군가에게 흔들림 없는 믿음을 주는 사람이라면 그 여자가 형을 기억하든 말든 형은 이미 존나 가치 있는 남자야. 형이라는 사람 자체가 누군가의 기억에 의존하지 않고도 스스로에게 자랑스러운 존재가 된 거라고. 형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매일같이 우리를 비교하고 평가하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목마르게 만들어.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딱 하나야. 나는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형이 아침에 거울 앞에 섰을 때, 그래, 이 정도면 나 괜찮은 놈이지. 이 말을 진심으로 할 수 있는 삶. 그게 진짜로 기억에 남는 남자의 유일한 출발점이라고. 그녀가 어느 날 문득 형을 떠올렸을 때, 아, 그 사람은 뭔가 달랐어. 이 말을 하게 되는 건 형이 기억에 남으려고 일부러 기술을 썼기 때문이 아니야. 그냥 형이 진짜 자기답게 존나 멋있게 살았기 때문이야. 그게 전부야. 그리고 형들, 내가 약속했던 마지막 얘기. 이건 진짜 중요하니까 가슴에 새겨. 형이 진짜 괜찮은 사람이 되는 그 순간,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녀가 형을 기억하는지 안 하는지가 더 이상 하나도 중요하지 않게 된다. 왜인 줄 알아? 그땐 형의 삶이 이미 충분히 의미 있고 충분히 재미있고 충분히 꽉 찬 삶이기 때문에 더 이상 누군가의 기억이나 인정 따위가 형의 가치를 결정하지 못하게 되는 거야. 이게 진짜 자유다, 형들. 누군가의 마음에 머물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 한가운데에 우뚝 서 있는 사람. 그게 진짜 남자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가 진짜 목표로 삼아야 하는 건 누군가를 후회하게 만드는 것도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것도 아니야. 그건 그저 결과물일 뿐이고 진짜 목표는 단 하나. 나는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거 하나라고. 형들, 이 영상을 듣고 있든 이 글을 읽고 있든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아주 작은 돌멩이 하나라도 던져졌다면 그게 바로 형의 새로운 출발점이야. 그 느낌을 붙잡아. 그 감정을 잊지 마. 그리고 제발 실천해봐. 오늘 말한 거 전부 다 따라할 필요 없어. 그냥 딱 하나라도 괜찮아. 형 삶에 진심으로 한번 적용해봐. 그 작은 변화가 루틴이 되고 그 루틴이 형의 일상이 될 때 형은 어느 순간 남이 아닌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 있을 거야. 그리고 만약 형이 진짜 그래, 나 이제부터 제대로 한번 시작해본다, 이 마음이 들었다면 댓글에 숫자 2를 남겨봐. 그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야. 그건 형 자신과의 약속이야. 나는 이제부터 더 멋진 사람이 되겠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그 약속을 지켜나갈수록 형은 더 단단해질 거고 더 자유로워질 거고 결국 더 멋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거야. 그때의 형을 바라보는 사람은 형을 잊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형은 단순히 누군가의 기억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 있을 테니까. 그게 바로 진짜 가치고 진짜 여운이고 진짜 잊을 수 없는 존재감이 되는 거야. 형들, 진심으로 응원한다. 진짜로. 다음 영상에서 또 보자. 그때는 우리 더 멋있는 모습으로 만나자. 형, 너는 그냥 기억에 남는 사람이 아니라 절대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될 거야. 진심으로.